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뇌출혈 때문입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다행히 매일 식탁에서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5가지 음식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뇌출혈은 사망률이 높고 살아남더라도 반신마비나 언어 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병이 조용히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눈에 보이는 증상도 없이 혈관 속에서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병원을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이 생기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나쁜 물질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좁아지는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좁아진 혈관 속을 피가 지나가려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계속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약해진 혈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71세 전직 교사 박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손주들을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내셨는데 몇 달 전부터 가끔 어지럼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손주 유치원 행사에 다녀오던 날 집 앞 계단에서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이웃분이 부축해 주셔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저녁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 고혈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혈관벽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식습관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몸속 혈관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 증상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약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며 나쁜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기록 습관만으로도 내 몸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 한 숟갈만 덜어내 보세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조금만 덜 넣어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물 한 잔을 더 마셔보세요.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약으로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 사실 음식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자연성분들이 혈관을 넓히고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를 씻어내며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자연스럽게 넓혀둡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칼륨이 많아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엽산과 마그네슘도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66세 전직 버스기사 이문호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5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며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로부터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아내분의 도움으로 조금씩 식단을 바꿔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부족해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블루베리의 새콤달콤한 맛이 입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를 자주 드셨습니다.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레몬즙을 뿌려 비린내를 없애니 훨씬 먹기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시금치를 된장국이나 나물로 챙겨 드셨고 마늘은 구워서 한두 쪽씩 반찬처럼 드셨습니다. 비트는 샐러드나 피클로 만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음식을 번갈아가며 매일 한두 가지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4주차에 병원에서 혈압을 재봤더니 수치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6주가 지났을 때는 혈압이 안정 구간에 들어섰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며 지금처럼만 계속하면 약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 5가지 음식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을 만큼 습관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음식을 균형 있게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트, 고등어, 시금치, 마늘, 블루베리.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 한꺼번에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씩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식단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을 나누고 이 5가지 음식 중 하루에 최소 1가지 이상씩 표시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고등어, 화요일에는 블루베리와 시금치, 수요일에는 비트와 마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으면 자극이 강하니 구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쪽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좋은 음식을 알았다고 해도 실제로 꾸준히 먹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점점 귀찮아지고 결국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하루 세끼 식단의 틀을 만들어 두면 매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여는 중요한 식사입니다. 블루베리 오트밀을 추천합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를 한 줌 얹으면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져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를 부어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 몇 알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구이와 시금치 된장국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고 시금치 된장국은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곁들이고 김치나 나물 반찬을 더하면 균형 잡힌 한 끼가 완성됩니다. 고등어 대신 삼치나 꽁치를 드셔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충분한 메뉴가 좋습니다. 마늘 새우볶음을 추천합니다. 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으며 마늘과 함께 볶으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비트 샐러드나 비트 피클을 곁들이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국은 미역국이나 두부 된장국으로 가볍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74세 손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며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손님 응대와 물건 정리로 하루가 금방 지나갔고 식사는 늘 간단하게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라면에 밥을 말아 먹거나 김밥이나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이 점점 올라갔고 남편분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 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식습관 개선을 강력하게 권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것이 바로 일주일 식단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비트 피클을 만들어 두고 시금치는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습니다. 마늘은 한 번에 여러 쪽을 구워서 밀폐용기에 담아두고 조금씩 꺼내 드셨습니다. 블루베리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아침마다 꺼내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블루베리 오트밀로 시작하셨고 점심에는 고등어나 삼치구이에 시금치 된장국을 곁들였습니다. 저녁에는 마늘과 채소를 넣은 볶음 요리나 구이로 가볍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손에 익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가족 모두 식단이 바뀌었고 손님들도 그 어르신의 피부가 좋아진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4주 연속 남편분의 혈압 기록이 안정된 수치를 보이자 두 분 모두 자신감이 생기셨습니다. 지금은 식단 관리가 일상이 되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루 세끼 틀을 만들어두면 매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은 블루베리 오트밀, 점심은 생선과 시금치국, 저녁은 마늘 요리와 비트 샐러드. 이 기본 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일 똑같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선 종류를 바꾸거나 시금치 대신 다른 녹색 채소를 넣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음식이 매일 식탁에 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미리 손질해두면 평일 식탁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비트는 삶아서 피클을 만들어 두거나 작게 잘라 냉장 보관하세요. 시금치는 한 번에 데쳐서 소분해두면 국이나 나물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껍질을 벗겨 구워두면 냄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이 가능하니 넉넉히 사두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이나 찌개의 간입니다. 간을 조금만 약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지나면 채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은 살리면서 나트륨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기 쉽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거나 어지러워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혈압 수치는 날마다 달라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잘 쉬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재본 혈압 수치보다 일주일 동안의 혈압 변화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추세를 놓치면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다행히 혈압을 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동네 보건소나 약국에 가면 무료로 혈압을 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복지관에도 혈압 측정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장만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재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 같은 시간대에 혈압을 재서 노트에 적어두세요. 날짜, 시간, 혈압 수치, 그리고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도 간단히 메모해 두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지, 어떤 습관이 혈압을 안정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69세 정영대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퇴직 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퇴직 후 취미로 등산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산 아래 보건소에 들러 혈압을 재봤더니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고혈압 초기 단계였고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혈압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과 함께 생활 습관도 개선해야 하며 혈압을 자주 재서 기록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집에 돌아와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약국에 들러 혈압을 재고 수첩에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짜와 시간, 혈압 수치, 그리고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간단히 메모하셨습니다. 첫째 주에는 수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월요일에는 130에 85였는데 목요일에는 140에 90으로 올라갔습니다. 둘째 주에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 월요일 아침 수치가 145에 92로 나왔습니다. 목요일에도 143에 90으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분은 수첩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2주 동안 저녁에 자주 짠 음식을 드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회식을 하고 집에서도 김치찌개를 자주 끓여 드셨습니다. 수첩에 적힌 식단 메모를 보니 확실히 패턴이 보였습니다.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아침 혈압이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분은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늘렸습니다. 넷째 주부터는 혈압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35에 88, 132에 86, 다섯째 주에는 128에 82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첩에 기록된 숫자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셨습니다. 여섯째 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수첩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감탄하시며 이대로만 계속하면 약을 줄일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2개월 뒤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혈압을 재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작은 수첩 한 권이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혈압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보건소나 약국의 무료 혈압 측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트 한 권만 준비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날짜, 시간, 혈압 수치, 그리고 간단한 식단 메모. 이 4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2주만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높게 나오면 겁먹지 마세요. 대신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짠 음식을 먹었나요? 잠을 못 잤나요?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원인을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혈압 기록 템플릿을 만들어 두세요. 메모장이나 엑셀 앱을 활용해 날짜, 시간, 혈압, 식단 칸을 만들어 두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저장해 두면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기도 편합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일을 휴대폰 캘린더에 반복 예약해 두세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런 식으로 알림을 설정해 두면 깜빡하고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 한 달만 습관을 들이면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고 체념하십니다. 한번 시작한 혈압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꾸준한 식단 관리와 기록 습관은 약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의사 선생님도 환자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약을 줄이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약은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지만 건강한 식습관은 몸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되도록 돕습니다. 68세 남희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어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하고 책을 정리하고 주문을 받는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식사는 늘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은 거르는 날이 많았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으로 때우셨습니다. 저녁도 서점 문을 닫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라면이나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건강검진 때마다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관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고혈압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약을 처방하시면서 이대로 가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혼자 서점을 운영하는데 쓰러지면 어떻게 되나,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소홀히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꿔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우선 아침 식사를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블루베리 오트밀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 출근하기 전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충분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전날 저녁 조금 많이 만들어서 반찬통에 담아가면 됐습니다. 고등어구이나 삼치구이, 시금치 나물, 두부조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은 서점 문을 닫기 1시간 전에 미리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마늘을 넣은 채소볶음이나 비트 샐러드, 두부 된장찌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차부터는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던 것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4주차에 약국에서 혈압을 재봤더니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수첩에 매일 식단과 혈압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 상태가 좋은지, 혈압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셨습니다. 8주가 지났을 때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첩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고 심장 부담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대로만 계속하면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뇌출혈 위험이 높다던 자신이 이제 약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좋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약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로 건강하게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손님들도 그분의 밝아진 표정과 건강해진 모습을 알아보십니다. 그분은 이제 식단 관리가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다.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5가지 음식 하루 세끼 틀, 그리고 혈압 기록. 이 3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비트, 고등어, 시금치, 마늘, 블루베리를 매일 한두 가지씩 드세요. 아침은 블루베리 오트밀, 점심은 생선과 채소, 저녁은 마늘 요리로 구성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혈압을 재서 기록하세요. 이 3박자가 바로 여러분의 약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약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건강한 식습관은 몸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과 직장에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비치해 두세요. 출근할 때 작은 통에 담아 가시면 됩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블루베리 몇 알과 견과류를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혈압 기록 사진을 찍어 가세요. 수첩을 통째로 들고 가도 좋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도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상담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선생님도 환자의 혈압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을 더하고 점심에 고등어를 올리고 저녁에 마늘 한 쪽을 더 넣는 것.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여 내일의 불안을 줄이고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더합니다. 뇌출혈은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에게는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식탁에서 선택하는 음식, 혈압계 앞에서 보내는 짧은 시간, 수첩에 적는 작은 숫자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건강한 노년을 약속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 한 숟갈을 덜어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셔보세요. 이번 주에는 동네 약국에 들러 혈압을 재고 노트에 적어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약보다 든든한 밥상이, 병원보다 가까운 주방이, 첨단 의료기기보다 소중한 수첩 한 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자녀와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가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서로의 혈압을 기록해주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나누며 변화를 응원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지고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친구들과 등산을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건강한 노년. 그 꿈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